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제가 예전에 피아노를 한창 연습할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매일 몇 시간을 연습해도 다음 날이면 실력이 다시 제자리인 느낌이 들어서 그때마다 참 좌절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는 재능이 없는 걸까라는 생각도 나고요. 그렇게 몇 달 후, 1년 후에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실력 향상이 돼 있는 걸 느꼈는데요. 이렇게 악기 연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꾸준히 열심히만 한다면 지금은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지만 1년, 2년, 10년 후에는 몇 단계 계단 위에 올라가 있겠죠.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도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럴 거고요. 네, 오늘 2월 4일 수요일 음악제약 첫 곡은 김종국의 제자리 걸음으로 시작합니다. 음악제약 수요일의 코너죠. 팅커벨의 책으로 듣는 음악 이야기, 음악 책 속에 스며들다. 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에게 책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음악 이야기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국민카페 요정님이죠. 팅커벨님, 오늘도 아침부터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침에 나오시기 힘드시죠? 네. 힘들어요. 네, 잠 별로 못 주무신 것 같은데요. 한 1시간 잔 것 같아요. 1시간요? 네. 뭐 하시다가 그렇게 잠을 못 주무셨어요? 이거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방송 준비하신다? 네. 참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아니, 좋아요. 재밌고.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듣기도 네. 이 음악 책 속에 스며들다 이 코너 많은 분들이 듣고 좋다는 이야기 저한테 해주셨어요. 정말이에요? 네. 믿을 수가 없어요. 영혼이 항상 없으셔가지고. 이제 오늘 입춘 봄이에요. 네. 우리 팅커벨 지은혜님은 네. 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봄이요? 네. 그냥 따뜻한 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따뜻한 거? 네. 봄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죠. 겨울보다야 봄 지나면 또 여름 오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밤에도 그랬는데 날씨가 갑자기 풀려서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막 설렌다 그래야 되나? 설레죠. 공기 바뀔 때 왜 설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밤이랑 오늘 아침도 좀 그래요. 특히 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공기. 맞아. 이때 그리고 또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공기. 네. 그 둘은 정말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떨려요. 저도 사실 네. 좀 떨렸어요. 아, 진짜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좀 오늘 가볍게 입고 나와서 너무 떠셨구나. 네, 추워서 조금 떨렸습니다. 아니, 그런 덜덜 떠는 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네, 설레는 거. 설레는 거. 네. 네, 그렇군요. 네. 확실히 봄은 여성들의 계절 맞죠? 저는 전 계절이 다 여성의 계절인 것 같아요. 전 계절이? 네. 네, 계절 바뀔 때마다. 바뀔 때마다 떨리고 죽겠어요. 떨리고 설레고 그러시는군요. 네. 저번 주에는 장서의 괴로움이라는 좀 엉뚱하면서 괴로움이라고 해놓고선 사실은 자랑하는 그런 에세이? 네, 즐기는 그 변태 같은 에세이. 네, 그런 책 소개해 주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예정인가요? 오늘은 이거 제가 제목을 읽기가 좀 네. 그래요. 사실 들으시면은 이제 청취자분들 좀 당황하실까봐 제가 외모가 이미지가 또 네. 청초하고 많이 지금 봄이 되셔서 네, 지금. 업돼 있어요. 네, 그런가 봐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불편하시겠죠? 네, 그래도 책 제목이니까 네. 뭐 제목을 알려주셔야죠. 이거는요, 제목은, 그러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루야마 겐지의 인생 따위 여시나 먹어라입니다. 인생 따위 여시나 먹어라. 네. 아침부터 아주 시원한 제목이에요. 죄송해요. 네. 근데 참 제목이 거칠어요. 예, 많이 거칠어요. 이게 좀 험하죠. 이게 제목만 그리고 거칠면 다행인데, 사실은 내용도 시원시원하고 좀 많이 거칠어요. 작가가 막말을 서슴없이 해가지고 오늘 소개하는 게 이게 조금 걸려요. 그래서 좀 제가 내용을 다는 아니고 좀 띄엄띄엄 소개해드릴까 해요. 이게 막 언제까지 멍청하게 살 거냐, 그렇게 대충 살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랬다고 보면은 기분 나쁠 정도까지 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조심해서 해볼게요. 그래도 음악 제작 프로그램이 고품격 프로그램이니까요. 네, 우아하죠. 네, 조금 너무 심한 말은 좀 자제해 주시고요, 오늘. 네. 그런데 이 책 내용이 어떻기에 기분이 나쁠 정도인가요? 이게 사실 저도 이 책 오늘 소개를 할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책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처음에 이 책 접했을 때가 작년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욕하고 싶은 대상을 딱 집어내가지고 욕을 시원하게 막 퍼부어주는 거예요. 네. 한 번쯤은 이렇게 욕을 먹었어야 될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대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내내 퍼붓고 막 또 퍼붓고 읽는 그 독자들한테도 정신 차리라고 계속 퍼부어줘요. 그때 한창 네. 맨날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1000번 흔들려봐야 청춘이다, 그런 하나마나한 얘기들 해놓은 책들 쏟아져 나올 때 네. 그거 막 한숨 쉬면서 보다가 이 책 봤는데 이 책이 딱 나와준 것만으로도 속이 너무 시원했었어요. 속이 시원하셨군요. 네. 근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네. 1000번 흔들려봐야 청춘이다. 좀 더 많이 흔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작가들이요? 네, 작가분들이 더 네. 흔들리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더 아프시고. 네, 그러게요. 그러면 더 좋은 글 쓰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 근데 돈 많이 버시고 이렇게 아프거나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이 탄탄한 기반 잡으신 것 같던데요? 네. 뭐, 그래도 또 살면서 많이 더 흔들리시면 더 인생에 네. 성찰을 하실 것 같고, 저도 더 흔들리고, 네. 저도 더 아파야 돼요.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네. 네. 또 무슨 이야기가 있죠? 이게, 그때 한창,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 청년들이 요새 되게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파야 되고, 흔들려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그런 말만 해대는 그런 책들이 이렇게 잔뜩 나오던 시기에, 그게 아마 재작년쯤? 이었나 이렇게 대폭발을 했었어요. 네. 힘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힘든 청년들한테 충고해준답시고 준비를 해둬라.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스펙을 쌓아라. 뭐 네. 그런 내용들이 잔뜩 있는 책들이었는데 네. 그런 얘기만 막 해대는 책들에 신물 났을 때쯤에 이 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거라 그때하고 이제 다른 책들하고는 좀 다르게 시원한 내용을 써줬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거 좀 읽어드릴까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와봤어요. 그런데 이 책이 무슨 욕을 그렇게 대신 해줬기에 우리 은혜 씨 속이 뻥 뚫렸나요? 이게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진짜로 봐주는 게 요만큼도 없다는 거 이제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네. 이 욕하는 대상이 부모, 국가, 종교, 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들 그리고 자립하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막 가차없이 퍼부어대거든요. 그러니까 읽다가 기분 상해서 끝까지 못 읽은 사람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원한 만큼 반대로 또 뭐 읽기 좀 고된 책이기도 해요. 진짜 세요, 이 책이. 정말 각오하고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군요. 네,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도대체 얼마나 이 책이 네. 센 책이길래 읽기도 어려운지 궁금하네요. 네, 이거 이제 시작할 건데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사실 저만 마음 단단히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책 속에 들어가기 전에 노래로 그러니까 예열부터 좀 하고 갈까 봐요. 예열까지 네. 할 만한 책이군요. 네. 그러면 어떤 노래가요 오늘?
이번에도,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책 속에서 뽑은 곡은 없어요. 이 네. 책도 계속 욕하는 것밖에 없어서 감성적으로 뭐 막 음악을 소개하거나 그런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책과 어울리는 곡으로 제가 오늘도 선곡해 왔고요. 첫 곡은 섹스피스톨즈의 God Save the Queen입니다. 이거 저 중고등학교 때 네. 많이 듣던 펑크락. 네, 이게, 펑크락이죠. 아주 대표적인 그룹이죠. 네. 네. 이 크래쉬 그리고 섹스피스톨스. 맞아, 양대산맥. 네. 이제 P-펑크, F-펑크는 네. 이제 그루브가 있는 곡이고, 이거는 네. 백인들이 그냥 그 젊은 그렇죠. 청년들의 시원함을 후련하게 해주는 네. 그런 코드 별로 없고. 후려치는 음악. 네, 아주 그냥 욕하고 소리 네. 지르는. 이게 책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네.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음악제약 수요일의 코너 팅커벨의 책으로 듣는 음악 이야기.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오신 곡 섹스피스톨스의 God Save the Queen 듣고 왔습니다. 참 이 노래 할 이야기가 많은 노래죠? 그렇죠. 네. 이거 아침부터 너무 센 곡으로 시작해서 좀 전에 뭐 애기 사진도 올라오고 했는데 애기 우는 거 아닐까 네. 걱정되네요. 네. 이 섹스피스톨즈가요, 노래 얽힌 지금 이 God Save the Queen도 그렇고 노래에 얽힌 에피소드가 진짜 많은데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짧으니까 좀 그렇고요. 네. 이 책, 그러니까 인생 따위 엿이나 먹어라라는 제목이랑 제일 그럴싸하게 어울리는 노래 아닌가 싶어서 골라왔어요. 이 섹스피스톨즈가 1970년대에 등장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영국이 IMF로 경제 상황이나 전반적으로 그 나라 분위기가 굉장히 암울했던 때였다고 들었어요. 네. 다들 희망도 없고 그때 이 섹스피스톨즈가 이런 노래들을 불렀는데 뭐 Anarchy in the UK나 God Save the Queen 같은 노래 있죠. 그 정부 따위는 필요 없다. 짜증난다. 뭐 전부 다 부숴버리자. 이런 그 펑크 정신에 입각한. 네. 그래서 God Save the Queen이라는 노래 지금 들으신 노래는 제목은 사실 그 영국에서 지금도 국가 대신 부르는 노래랑 제목이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그런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그런 노래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노래가 아니라 섹스피스톨즈가 그걸 이제 비꼬고 비웃기 위해서 만든 노래죠. 그러니까 어느 인터뷰에선가는 사실은 이게 그런 의미 의도로 한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도로 안 했으면 이제 그 상황에 이 노래를 발표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런데 모르죠. 네. 근데 이게 이 노래에서 뭐 여왕 엿먹어라 영국은 미래가 없다 그러면서 계속 비꼬아요. 네. 이 말이 좀 제가 오늘 거친데 네, 오늘 많이 거치시네요. 네. 제가 사실 마음은 근데 사실은 진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 노래 자체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하세요. 아무튼 이 노래처럼 인생 따위 엿이나 먹어라에서도 내내 주창해요. 그러니까 국가 따위는 필요가 없다고. 여기 내용에서 보면은 국가란 국민이 모두 함께 나눌 수 있는 막연한 개념으로 뒤덮인 최고의 재산이 아니다. 불과 한 줌도 안 되는 인간들이 독차지한 더없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불합리한 사유물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불리려는 극소수 인간들이 차지한 세계가 국가다.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뭔가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집어치워라. 거기 세뇌당해서 노예처럼 일하거나 멍청이처럼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지 말자고. 그러니까 네 존재 이유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말을 계속하면서 책 내용이 이제 계속되죠. 정말 국가는 개인의 사유물로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유, 우리나라에도 계시더라고요. 참 해당되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뭔가 속이 뚫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읽으면 그러니까 많이 거칠어서 그렇지 읽으면서 그런 거에서 통쾌함 느끼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게 소제목만 읽어도 느낌이 좀 올 텐데 여기 그 3장이 국가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예요. 네. 근데 이 소제목들 보면 바보 같은 국민은 단죄해야 한다. 영웅 따위는 없다. 국가는 적이다. 분노하지 않는 자는 죽은 것이다. 이런 소제목들이 좀 나와요. 느낌이 오지 않아요? 조금 거친 느낌은 있지만 네. 요즘 같은 때에 읽으면 정말 공감도 되고 네. 속도 시원하고 뭐 맞는 얘기 같아요. 국가를 개인의 지금 사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이 방송은 많으니까요. 그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뭐 들어도 네. 더 소유하려고 하겠죠. 그건 또 그렇네요. 네. 저 이거 읽을 때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는 거죠.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이 네. 있으니까요. 네. 아직
희망이 있어요.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네. 이런 시국에 네. 이런 책 불온서적으로 네, 분류 막 시키려고 네.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요새 뭐 불온서적이라는 말도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오니까 이게 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불온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또 되게 슬프네요. 네, 시대가 2015년입니다. 그만 슬퍼하시고 네. 이 책 우리 지금 청취자 조합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니까요. 네. 책 소개 계속 해주세요. 제가 감성녀라서 이게 자꾸 이렇게 되네요. 슬퍼서. 근데 이 책 작가 그 마루야마 겐지가 그래요. 저처럼 이렇게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성으로 살아라라는 말을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 해대거든요. 뭐 그랬는데도 저는 또 감정에 이렇게 치우치고 있습니다만. 네, 뭐 그게 뭐 네. 말처럼 그렇게 그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네. 근데 이 작가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마루야마 겐지 최연소 아쿠다와상 수상자라고 써 있네요. 네, 아쿠다카와상 수상자인데요. 네. 이분이 그러니까 아쿠다카와상이 일본에서는 이렇게 권위 있는 문학상이에요. 나오키상이랑 아쿠다카와상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조금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중화가 됐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데 아쿠다카와상은 그러니까 순문학 쪽에 이렇게 상을 많이 주고 나오키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좀 가벼운 책들을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문학상이거든요. 네. 네,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아쿠다카와상을 최연소 나이 그러니까 23살에 수상한 사람이었어요. 알려진 바로는 먹고 살려고 쓴 소설 그 제목이 여름의 흐름인데 이걸로 아쿠다카와상을 수상했다고 그러고요. 네. 근데 먹고 살려고 썼는데도 상도 받고 뭐 대단한 문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이 축혀 세워줬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여겨지는 게 싫어서 잠깐 절필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멋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어제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거에 따르면 네. 어떤 문학상도 거부하고 고향 오오마치에 머물면서 쓰고 싶은 작품만 쓰겠다는 각오로 오직 소설 창작에만 전념하고 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상을 거부하고 시골에서 네. 자기 하고 싶은 글만 쓰겠다. 네, 이런 것만 봐도 뭐.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소설보다는 그런 따끔한 한마디 지금 같은 이런 뭐 막 네. 거칠게 여시나 먹어라 이런 종류의 네. 그런 에세이로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저도 소설은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거 하고 나면 읽어보려고요. 근데 인생 따라 여시나 먹어라.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길들지 않는다. 소설가의 각오 같은 이 책 제목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따끔하게 얘기하는 그런 그 논조를 유지하는 게 많이 있고요. 쓴소리 잘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삶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남들한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네,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작가분 뭐랄까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네. 엄격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나이가 1943년생. 예, 많으시죠. 네, 그러네요. 노작가 느낌이 좀 나고요. 그렇죠. 이분 책을 다 읽고 나면은 남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네. 그게 자립이에요. 자립이요? 네. 그 책을 보다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칠어요. 정말 부모도 버려라, 국가도 버려라, 종교는 사기다, 사랑 따위는 개나 줘라. 그러니까 정말 이대로 나와요. 이 워딩이 똑같아요. 네. 이런 독서를 막 뿜어대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이든 뭐든 어떤 것에도 기댈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너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으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줘요. 스스로 존재 이유를 알아야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걸 이제 계속 핵심으로 주장을 하고요. 생각 안 하고 게으름피면 뭐 죽비라도 막 날릴 것 같은 태세로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요. 정신적 차리고 이성적으로 보고 똑바로 살라고. 참 이분 만나면 저 네. 많이 혼날 것 같은데. 저 읽으면서 내내 혼나는. 네, 이분 많이 저 사람들 혼내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다 좋은데 부모도 버리라고 뭐 하고 좀 네. 의외인데요. 네, 책 내용 그 맥락을 모르면은 네. 뭐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근데 맞아요. 네. 정말로 부모를 버리라고 해요. 네. 이게 일부러 이 얘기는 좀 넘어가 볼까 했는데 읽으면 진짜 대단해요. 부모 자식 간의 말도 안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서로 그 진흙탕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세세하게 얘기하면 진짜 폐륜이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공감 가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거 그냥 자립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깊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근데 부모든 자식이든 자립해야 된다. 관계에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가족이나 친구나 사랑이나 어떤 것에도 의지를 하지 말고 스스로, 그러니까 자립을 해 스스로 서라는 얘기를 해줘요. 이게 이 책이 궁금하고 읽어볼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이 사람이 되게 격하구나 하고서 필요한 부분만 습득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원전 사고 이후에 쓰여졌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작가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래서 분노를 있는 대로 그냥 쏟아 부은 거죠. 일어나서는 안 됐어야 될 일인데 이게 우매한 인간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자립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원전 사고 일어났었던 초기에 막았을 수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읽으니까 저는 되게 좀 격한 얘기들 나와도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 비판이 힘있고, 가진 자, 높은 네. 사람을 위한 그런 분노? 이런 네. 거의 표출인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마음이 곱고, 심성이 네. 차분하고, 네. 네. 이런 사람은 참 읽으면서 당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더 당황했어요. 네. 마음이 곱고 신성이 여린 우리 임 약사님은 읽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쓰러지실지도 몰라요. 눈 가리고 읽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제 네. 마음 조금 쉬어야 되니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어떤 노래인가요? 근데 이것도 쉬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네. 민망하게 제가 책에 어울리는 곡으로 골라와가지고 이것도 네. 많이 거칠어요. 오늘 네. 입춘에 아주 거친 노래들 많이 준비하신 분. 입춘인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네. 어떤 노래인가요? 이번 곡은요. 럭스의 전진이라는 곡입니다. 네. 시기는 좀 힘들겠지만 기운차니까 같이 들어봐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외로워도 난 계속 전진하리라. 네, 팅커벨의 음악 책 속에 스며들다. 오늘 두 번째로 골라오신 곡 럭스의 전진 듣고 왔습니다. 이거 제가 노래 네. 틀고 잘못 틀었는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노래 가사가 네. 상당히 네 가사가 강한데요. 따뜻하고 좋네요. 네, 참 선곡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욕 먹어야 될 네. 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곡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그런 의미로 제가 선곡을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기운 차잖아요. 네. 이 노래가 이제 전진, 퇴보하지 말아라. 네. 앞으로 나아가라. 네. 뭐 이런 노래인데 이게 채찍질? 이런 네. 의미인가요, 이 노래가? 네,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진하자는 의미로 제가 사실은 그런 의미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책 제목처럼 그러니까 인생 따위 엿이나 먹으라는 게 나는 내 스스로 정한 방향으로 간다. 그런 의미 아닐까 싶은데 웃기지 말라고 그러고 뭐 부모나 국가나 뭐 남들이 하라는 대로 안 살 거다. 나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을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는 평온한 인생 따위 엿이나 먹어라. 뭐 이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닐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 책 제목이. 네. 이 책 소제목을 보니까 소제목 네. 9장에 이런 게 있네요. 인생은 멋대로 살아도 좋은 거다. 네. 이거 끝내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정말 욕만 해요. 그러니까 보기 힘들 정도로 진짜 임 약사님처럼 마음 여리신 순수한 분은 네. 읽어내기 힘들 정도로 그럴 텐데 그렇죠. 그렇게 욕을 막 해대다가 마지막쯤에는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만 있다면 멋대로 살아도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조금 읽어드릴게요. 네. 만약 태어나기 이전에 태어날 확고한 의미와 흔들림 없는 목적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사람은 그 의미와 목적의 노예가 되어 오히려 그것들을 잃고 말 것이다. 의미도 목적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즉 스스로를 찾을 수 있다는 의지와 자유로움이 존중된다는 뜻이며 의지의 세계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요컨대 스스로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멋대로 사는 것이 좋다는 영원한 암시인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는 의미가 없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렇게 멋진 조건과 권리는 없다. 되게 멋있지 않아요? 태어나기 이전에 삶의 네. 의미와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것이 외려
기쁨이라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네요. 네. 삶의 의미 스스로 찾아낼 조건 그리고 권리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예. 네, 동시에 그게 삶의 의미다. 괜찮긴 괜찮네요. 네, 저는 사실 이게 읽어드리는 거랑,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낭독을 한 거랑 직접 읽으시는 거랑 되게 다르게 의미가 다가올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읽어서 네. 저는 이거 몇 번이나 곱씹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이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 대목 읽으면서 진짜로 이 말을 쳤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책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청취자분들한테 꼭 읽으시라고 권하고 싶은 책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사람을 너무 코너로 몰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채찍질만 하고 욕만 해대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분노가 너무 심해서 정작 작가 본인은 좀 이성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쓴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소개를 할까 말까 망설였었는데 정말 이 부분 하나 소개하려고 이 책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 태어나기 이전에 태어날 확고한 의미와 흔들림 없는 목적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사람은 그 의미와 목적의 노예가 되어 오히려 그것들을 잃고 말 것이다. 이게 아니 이렇게 옳은 소리가 세상에 어디 있나. 네. 그러니까 의미하고 목적을 모르고 태어났으니까 스스로의 의지로 찾아내려고 애쓰는 거. 그게 삶의 의미 의미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살아볼 만한 충분한 이유는 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 다시 읽어도 진짜 충격이에요. 네. 좋아요. 네. 좋죠. 이거 책을 맞다. 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 책을 제가 제 읽은 책인데 가지고 오잖아요, 매주. 네. 근데 저 읽은 책이고 한 번 더 읽었으니까 좋은 책이니까 나눠 읽었으면 좋겠어서. 근데 이거 제가 읽던 책을 다시 드리면 싫어하시려나? 그러니까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한테 이거 그냥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손글씨로 택배로 보낼게요. 아, 정말요? 예. 근데 읽었던 책이니까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북크로싱 아시죠? 몰라요? 그 책 자기가 읽었던 걸 그냥 뭐 예를 들어 어디 지나가다가 벤치라던가 그냥 네. 아무 장소에나 두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하고 교환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네. 이 책을 제가 읽은 책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또 그 책을 읽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게 그냥 북크로싱인데 네. 우리도 그런 의미로 협동조합이니까 또 네. 제가 이 책 앞면에다 제 이름 쓰고 네. 제가 언제 읽었다고 기록해서 다른 분한테 드리면 네. 그분이 또 읽으시고 또 다른 분한테 전달하고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재미도 있고 의미도 네. 있고 네. 정말 좋겠네요. 게시판에 네. 이 책 지금 우리 팅커벨님이 네. 읽었던 책을 주신다고 하니까 네. 또 읽으시고 또 다른 분에게 또 그 네. 어떤 계속 전달. 앞면에 네. 어떻게 읽었다 이렇게 하면은 되게 따뜻한 마음도 전해질 것 같고 네.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정도면 이제 봄 같죠? 이제야 마음이 따뜻해져요. 죄송해요. 그동안 노래도 지금까지 네. 막 욕하는 노래, 욕하는 책 네.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조금 지금 되게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네. 제 마음이 아팠어요. 네. 이제서야 이렇게 마음이 제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 받으시고 싶으신 분, 네. 네, 게시판에, 북크로싱, 네. 좋은 아이디어요. 네, 근데 이거 제가 만약에 오늘 어느 분 드리면 네. 이거 읽으시고 이 게시판에 다시 올려주셔야 돼요. 다른 분 누구 드렸다고? 아니면 여기서 전달해 주시거나 저 그거 보고 싶어요. 네. 네. 네, 좋습니다. 게시판에 벌써 네. 큐브님이 저요 손도 졌어요. 1등. 네, 그러면 이 네. 책은 큐브님께 네. 택배로 보내주실 그럼 거죠? 되겠다. 네네네. 네. 잘 됐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음악 제약 수요일의 코너에서 네. 책도 선물로 드리고 네. 드디어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그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게요. 네, 이 노래는요. 네. 사실은 이거 제가 네. 조금 이따 들으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노브레인의 청춘 98이라는 곡인데 이것도 너무 거친데 괜찮을까? 노브레인도 보통 거친 밴드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게 초창기 앨범이라서 네. 더 거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망가면서 틀어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네. 그러면 이 노래 마지막에 듣고요. 네. 그 소개해 주시고 싶은 책 네. 구절이 있으시다고. 네, 이거 미리 네. 부탁드렸어야 되는데 네. 이게 임 약사님이 이 책 마지막 장 좀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요? 네, 읽어야지 이게 오늘 마무리가 되거든요. 직접 읽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이게 쓴소리 좀 듣고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읽어주면 제가 읽는 것보다 정신 차리는데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사신 방송. 네. 저도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읽은 걸 네. 다시 듣게 하고 제가 정신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책 중에 네. 동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죽어라. 네, 마지막 장 소제목이에요. 아, 마지막 장 소제목 중에 있는 네.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70 가까이 살면서 절체절명, 고립무원, 사면초가 등의 궁지에야말로 명실상부한 삶이 핵심이 숨겨져 있음을 느꼈다. 그 안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과정에야말로 진정한 삶이 감동이 있다고 확신했다. 한번 그 맛을 알고 나면 이성으로 자신을 계몽해 하면서 나아간다. 가진 고난과 역경을 굳이 배척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 단호하게 대항하는 것에 삶에 참된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자기 의존이야말로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마음의 나태를 가벼이 여기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식을 열심히 쌓아 올리는 것은 지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동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맨 마지막에는 정신을 스스로 고취할 수 있는 인간으로 떠나야 비로소 고상한 인생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죽을 몸인데 왜 그렇게까지 겁을 내고 위축되고 주저해야 하는가? 자신의 인생을 사는데 누구를 거리낄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새로운 마음가짐과 태도를 무기로 애당초 도리에 맞지 않고 모순투성이인 이 세상을 마음껏 사는 참맛을 충분히 만끽해라. 약동감이 넘치는 그 삶을 향해 저돌적으로 나아갈 때 드높이 외칠 말은 바로 이것이다. 인생 따위 여시나 먹어라.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해 주신 곡 노브레인의 네. 청춘 98 이 노래 듣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 큐브님에게 주소 제가 네. 메일로 받아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네. 네, 책 선물 꼭 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꼭 할게요.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네, 또 뵐게요. 네. 네. 막다른 굴곡으로 질주해버리라.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